6학년 6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번 우리 즐겁게 한번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현재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사진, 자, 바로 제헌절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이 제헌절,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띄워놨을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뒷영상 끝날 시점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계속해서 3단원이고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이제 일본의 무장 해제를 담당했고요. 자,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귀국을 하고 새로운 나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 김구, 이승만 이렇게 있었다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 뒤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12월, 자, 광복을 하고 4개월 후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좀 어려운 말이 등장했는데요. 자,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한반도에는 이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자,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분명히 결과에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공동위원회 설치하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자. 신탁 통치를 이제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신탁 통치라는 것은요, 특정 국가가 일정 지역을 대신 다스리는 통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새로운, 새롭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국가가 생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은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은, 그렇죠, 미국군이 이렇게 떼어가는 그런 장면, 여러분, 광복이 됐는데 불과 4개월 뒤에 또 이렇게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결정을 지지한다. 하루빨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라. 자, 신탁 통치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자, 이것은 식민 지배의 연장이다. 받아줄 수 없다. 반대하는 입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북쪽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자, 남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자치가 가능하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는요, 지금 아직 북한은 아니고 북조선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자,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요, 자,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나눠준다. 자,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공장, 철도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하도록 한다. 이런 것을 국유화라고 합니다. 국유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북조선은 남조선과 다르게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되겠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이렇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순간이 되겠고요. 자, 1946년 3월 달에 이제 미국,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공동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공동위원회. 자, 이것은요,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 문제 등을 이제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미국은 이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으로 넘깁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이제 이승만 그 당시 이제 민족 지도자죠. 민족 지도자로서 이제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세워야 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요. 자, 국제연합은 세계 평화 유지와 인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자, 현재 UN 사무총장에는 우리나라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UN 사무총장으로 이제 재임 중이죠. 자, UN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하라. 네, 총선거를 이제 실시하라 이 말입니다. 남북한 동시에.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합니다. 자, 사진 보시죠. 자,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을 때 환영하는 장면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은 유엔의 결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이제 북한은 총선을 같이 못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엔은 다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김구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김구는 남한에서만 이루어지는 총선거는 반대한다. 네. 남북한의 통합된 통일정부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과 김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남북 연석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1948년 평양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북한으로 이동은 할 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김구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양쪽이 전부 태극기에 걸렸다, 그죠? 네, 이걸 봤을 때 이때까지도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결국엔 이제 남한에서만 이제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원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재원 국회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일대 국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헌과 제라는 글씨 빨간색 했죠, 그죠? 네,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 그래서 재헌 국회라고 한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이제 총선거와 관련된 네, 캠페인 포스터 있겠고, 그리고 선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그때는 무려 9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국민이 이제 최초로 대표를 뽑았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제 왕이 통치를 했었잖아요. 네,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헌국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재헌국회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재헌헌법을 공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대통령은 어떻게 뽑았느냐?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자, 왼쪽 사진은 재헌국회가 출범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8월 15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취임 연설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이제 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자,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를 하고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1948년 9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북한에서는 모든 정부 수립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다만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먼저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네, 평양 시내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네,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드디어 북한의 국기가 변경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국기를 인공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북한의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콕콕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 마지막 정리해요. 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열리고요. 자, 이걸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거의 돼버리겠죠. 자,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대립이 이제 남한 북한이 심해지고요. 자, 이 문제는 결국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임을 확인하고 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자,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북한의 거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48년 5월 10일에는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재헌국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7월 17일에는 재헌헌법이 공포되고요. 자, 1948년 8월 15일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제 드디어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9월 8일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요. 자, 그런데 1948년 12월에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만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은 지금 이제 여전히 불법으로 이제 한반도에 점령하고 있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하기 위한 과정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한 번 더 디딤 영상 이해 안 된다면 한 번 더 영상을 재생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